나오실 분은 정말 뭐 우리나라 터프가의 대명사이자 그렇죠. 나하고 이렇게 통했던 사람들이 많이 먼저 가더라고. 제가 집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죠. 그런 얘기하고. 이거 나 맞는데 말 안 한다 그랬잖아. 밥 먹었냐? 정말 희한한 방송입니다. 솔직한 피디 너 죽었어 지금. 나 이런 불편한 방송 처음 봤어. 팔불출이었어요. 한심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남성입니다. 저의 한 100배 돼요. 남편이 울었어요. 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몸될 사람은 남편으로서 아니 이혼 사유는 돼요. 사람을 죽이고 싶죠. 신비함으로 지금 18년을 살아오는 거예요. 힘들어요. 네, 추억의 스타와 함께하는 시간 여행 유사마와 떠나볼까요? 진짜 오늘 우리 류시원 씨가 한류 프린스인지 설명해 주실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요. 일본 하면 또 이분이 또 개척을 하셨던 분이죠. 추억의 기저비가 되실 분이십니다. 이용렬 씨 나오셨습니다. 들어가질 않네요,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동네에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머니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주머니들 좋아하시죠? 우리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이다. 오늘 나오실 분이 되게 어려운 분이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네. 아니 오늘 오셨습니까? 지금 저희의 정통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다 가죽 잠바를 입었어요. 네. 네, 오늘 나오실 분은 정말 뭐 우리나라 터프가의 대명사이자 그렇죠. 가죽 자켓 하면 사실 이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조금 그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분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자, 최민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파리스 주인공 같아요. 네. 아니 뭐 강준 씨도 나오시고. 아니 밖에 이쪽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들어오니까 덥네요. 사실 저 코트는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코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용렬 씨가 한번 입어보면 어떨까요? 아, 이용렬 씨 이현 씨가 이용렬 씨 잠깐만요. 이용렬 씨. 아니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정신아. 그죠? 어머니께서 옷 입혀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는데 미치겠다. 이때까지 하시는 아니 여러분 그 야, 이렇게도 되나 은하철도 모르겠네. 아니 제가 보기엔 러시아 한인 부회장 같으신데. 아니, 밖에서는 몰랐는데 들어오니까 덥구만. 오늘 우승 씨께서 부인 되시는 우리 강주은 씨하고 이렇게 방송에 남편분하고 이런 오락 프로에 예능 버라이어티에 프로에 나온 거 나오신 거 처음 처음이신가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죠. 예.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게 있겠죠. 저쪽은 다 물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 저라 고맙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철이가 밥을 다 한번 끝났으면 좋겠어. 저는 되게 좀 의외였던 게 최민 씨 보고 좀 친분이 있으신 분이랑 같이 나와주세요 했는데 이병길 씨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최민 씨가 지목을 하신 건가요? 그걸 잘 모르겠고요. 아, 네. 그럼 가라고 할까요? 진짜요? 학교 선후배는 맞습니다. 예. 근데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근데 뭐 아끼는 후배다 이러시는데요. 절 언제 아끼셨어요? 이 담당하는 프로듀서하고 저하고 사적으로 가끔 가다가 뭐 차 한 잔 마시는 네, 사이에요. 네. 이 연애 이쪽에 누구하고 이렇게 친하냐. 그래서 내가 친했던 어떤 형제들이 있으면은 지금 많이 사실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나하고 이렇게 통했던 사람들이 많이 먼저 가더라고. 그 너 가고 싶으면 하여간 그래서 우리 병진이가 참 그냥 방송 가끔 보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난 이 친구가 여기 있는 줄 몰랐었고 그러니까 작가가 전화해서 에피소드가 있네요. 아니 오늘 처음으로 무슨 에피소드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까마득하게 신입이었을 때는 선배님이 학교에 오셔서 그 공간에 있긴 있었죠. 근데 감히 뭐 말도 한마디 이렇게 섞질 못했었고 그 요란한 복장 때문에 눈에 안 띌 수는 없잖아요. 가죽 자켓에 쇠사슬 뭐 이런 거 이렇게 걸어오실 때 소리 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저 선배님이고 하나는 홍록기. 진짜 좋은 게안 되죠. 그런 얘기하고. 제가 실수한 게 제 아내를 이렇게 너무 제 가운데로다 모실게요. 보세요. 아, 매너. 그 3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놓은 거죠. 가슴 속에 내가 항상 그려왔던 그 모습. 완전히 야수와 미녀의 아씨 만나고 난다니까 힘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니 이혼 사유에 근데 돼요. 사람을 죽이고 싶죠. 우리 최민수 선배님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다면서요? 최민수 씨 하면은 약간 저희 세대는 무섭고 이런 굉장한 터프가이로 알려져 있어서 네. 제가 제 팬클럽 또 우주적인 팬클럽으로 제가 또 알아봤는데 네네. 지난주보다 좀 위축된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렇습니다. 얼굴이 더 하얘졌어.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팬클럽. 저희 팬클럽들과 함께 좀 상의를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팬클럽들과 함께 상의를 해봤는데 먼저 3억.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공통 인물을 찾자면 김창렬 씨가 있겠죠. 합의금.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여기 지나갔는데 귀가 간지러워서. 김철 씨. 합의금 얘기하는 어서 오세요. 이거 나 맞는다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지금 저쪽에다 좀. 이명진 씨가 지금 이병진 씨가 막내 같아요. 사실 저 지금 입장이 조금 이상해서.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행자죠. 여기는 부부죠. 창렬 씨는 친한데 어째? 의상도 아니 그것도 심지어 어제 갑자기 작가가 연락해서 드레스 코드가 복고라는 거예요. 어제 황학동 가서 25,000원 주고 산 거예요. 진짜로. 나 이런 불편한 방송 처음 사실은 제가 배우 생활을 하고 하지만은 제 삶이 좀 사실은 좀 평범하지 않았답니다, 민수가. 그러다 보니까 제 집사람도 결혼 초에 좀 고생을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제일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최민수 씨한테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꾸중을 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위로를 해주세요? 어떠세요? 사실 뭐가 뭔지 몰랐죠. 왜냐면 지금 18년 됐어요. 오신 산 지. 지가.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좀 몇 번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캐나다로 도로 가야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했을 때마다 이제 좀 충격적이었지만 그게 이제 번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단단해지셨구나. 이제 유성이 앞으로 이제 믿고 이제 남편이고 저보다 또 8살 차이니까 존경을 해야 되잖아요. 존중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유성이 앞에 한심하겠죠. 그때 당시에는 한 18년 동안 제가 아내한테 교육받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이 되든 이제는 말의 거룩함으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라라는 식의 앞으로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맞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런 일은 없는 게 좋은 거니까. 그죠? 이제는 지쳤어요. 그만 좀. 이제 정말 지쳤어요 땡벌.
맞겠다. 무시스럽게 노래 부르시네. 손에 매니큐어 하신 거예요?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마. 오늘은 되게 이상해. 뭘 물어보면 아예 신경 쓰지 마시라고.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64.9. 64.9? 64점. 몸무게? 아니, 몸무게는 아니죠. 알 것 같으세요, 이용료 씨? 전성기 때 아마 시청률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무슨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세운 대발이. 최고 시청률. 야, 90년이면 난 꽤 모래시계인 줄 됐네. 알았는데. 소식 없어? 무슨 소식? 이다발 2세 소식. 이거 F1 아니야 이거? 이게 이 정신 빨린 녀석 이게 기집애야. 아유 각시가 늙어서 그러는 거지 뭘. 희철 씨는 본 적 없죠? 네, 저는 대발이랑 대발이 아빠밖에 모르겠어요. 얘기만 들은 거. 네, 얘기만 들었어요. 그럼 최윤수 씨 나온 드라마 본 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 뭐예요? 있어요? 저는 모래시계 봤죠. 모래시계 봤어요, 그 어릴 네, 때? 모래시계 봤죠. 복수 같은 건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 널 갖기 위해서 했어. 나 떨고 있냐? 그리고 또 홀리데이란 영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정신이 잘하고 있어. 나 같은 쓰레기들을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다가 되게 사람한테 제가 계속 진짜 그래. 재밌게 봤던 게 최민수 씨가 나중에 그 위험한 상황에 와요. 그 이성재 씨가 총을 겨누면 그때 살려줘! 살려줘! 그러면서 또 연기의 반전이 야나날 죽여. 너만이 내 시켜줄 생각해봐 이 새끼야. 제가 집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희철이가 너무 부러워 지금. 얘기해.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최민수 짬뽕! 최민수 짬뽕! 야, 쟤 가까이 있으면 귀엽네. 귀엽다니까요. 그 아까 사랑이 뭐길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저는 민수 형이 막 카리스마 있고 막 이렇게 무서운 이미지보다 그 이미지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가끔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도 되게 재밌으세요. 코믹하세요. 네, 굉장히 코믹하게 코믹하시고. 넌 진짜 친하구나. 제 얘기 막 하는 거 보면 제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팔불출이라고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속이다 시원하네. 그런데도 아직도 잘 모르시는구나. 아직도 알고 싶어요. 아니 지금 18년 동안 신기한 걸로 산다라는 게 나는 사랑으로 살았는데 나름의 신기한 동물하고 사는 거 같이. 아니 그렇죠. 아직까지도 아니요. 신비감이 계속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돼요. 좀 이런 특이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인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그런 부담스러울 모습이. 때가 예, 예. 참 많죠.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이제 대외 협력 이사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우리 아들들이 공연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오죠. 가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유성이 아빠는 아마 제가 8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한 딱 2번 오게 됐어요. 학교에. 보통 때 못 오게 하더라고. 못 오게 금지를 시켰어요. 창피한 거. 아니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자기가 창피하냐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빙고. 그러니까 여기 성 안에 있을 땐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괜찮아. 그러면 그 성에 내가 잠가 놓고 이해하니까. 싶어요 가끔씩. 근데 이제 엄마들이 다 빵들 구워가지고 이제 갖고 가요. 네네. 그러면 공연 쉴 때 그 나가서 다 빵 집에서 갖고 온 거 서로 이제 나눠 먹게 되는 그 인터미션 시간이 있어요. 예예.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웠던 게 그날은 제가 빵을 굽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 해왔어요. 그래서 또 눈치가 또 막 보일까봐 그래서 제가 벌써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죠. 이 공연을 위해서 이제 유성이 아빠가 오면 그냥 있는 게 더 좋으니까 가기 전에 미리 많이 먹여줘요. 그러면 배부르니까 나오니까 나와서 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죠. 라면 끓여 먹어야 돼. 가기 전에 잔뜩 먹여줘요. 그러면 굉장히 기뻐해요. 왜 이렇게 많이 먹여줘요? 이제는 알죠. 근데 그때는 제가 계산이 많아서. 속도 모르고 자기 많이 먹인다고 좋아해. 딱 공연에 들어가서 이제 좋은 자리도 이제 제가 준비해놓고 거기 이제 아들을 잠깐 보다가 이제 잠을 또 자요. 아들이 공연하는데 그럼 아들이 보잖아요. 아빠가 잔다는 거. 너무 많이 먹여서 그래. 시간이 조금 흘러가니까 잠을 완전히 들었더라고요. 네, 인터미션 시간이 딱 오니까 불도 켜고 부모님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빵 먹으러. 자고 있다 불이 켜니까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준아 우리 나가서 빵 좀 먹자고요. 저는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들어오면서 봤나 봐요. 저는 빨리빨리 서둘리면서 그냥 어떻게든 간 거기다 빨리 안 보이게 하려고. 안 보이려고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유성이 아빠 보고 그 맛도 없다고. 다들 빵 이것저것 막 했는데 맛도 없고 가지 말자고. 근데 그날 몇백 명이 왔는데 그 빵은 한 100명을 위한 준비인데 유성이 아빠 아니 그래도 가재요. 어떻게 그 맛있는 빵을 그냥 놔두네. 가서 그런 즐거움으로 여기 오는 거지. 그래요. 지금 모처럼 왔는데. 그러면 빨리 가서 빨리 하나 집어서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 이 목적으로만 갔는데 이제 애들들이 막 있어요. 그냥 몇백 명 생각해 보세요. 한 테이블 둘러싸가지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거기에 애들들이 막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보고 준아 저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노력은 안 했죠. 무슨 빵을 거기서 이렇게 막 애들이나 먹여야지 진짜. 그래서 제가 공간을 좀 드니까 애들들이 제 앞에 막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저보고 큰 소리로 준아 그러는 거예요. 앞에 막 애들들이 들어가잖아. 네가 빨리 끼어서 들어가요. 그 톤 그대로 한 번만 해줘 보세요. 최민수 씨 이거 보세요. 그대로 한 번만 해줘요. 학교요. 네. 애들 학교에 갔으면 애들 같이 놀아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잠깐만요. 제 입장을 생각해봐요. 두 분 다 틀린 말씀이 없으세요, 사실. 하도 남편이 안 부모가 점점 떨고 이렇게 딱 양복 입고 나는 거 싫어요.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불렀냐고요. 준아! 거기서 애들 짝짝짝 낑기니까 빨리 들어가서 여자. 목소리 같이 가! 목소리 같이 가! 온 몸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막 노력을 했어요. 저도 같이 붙어서 애들하고. 그래서 뭐를 하나 잡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준아 막 불러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겁나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뷔페가 아니죠. 잼망을 이렇게 들고 빵을 상같이 쌓여놨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준아 여기 빵 안 와. 갖고 왔어. 나를 저쪽에서 만나. 저쪽에서 먹자. 잼망에다 빵을 이만큼 해가지고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사람을 죽이고 싶죠. 사람을 죽이고 싶죠. 그렇게 지혜로운 분께서 저렇게 교양 있는 목소리로. 저렇게 품위 있게, 정말 그렇죠? 저렇게 품위 있게. 나 떨고 있냐? 그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었어요. 아, 정말. 유성이 아빠가 좀 비춰주지요. 순수하고 굉장히 때가 안 탄 그런 게 많아요. 이건 정말 부인만 아는 거죠. 그렇죠. 네네. 좀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민수 형님이랑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누면서 형수님이 용돈을 안 주신대요. 근데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 용돈 다 쓰세요? 아, 결혼할 때부터 받았는데 제가 촬영할 때는 용돈 좀 받고 저 촬영 없어 용돈 주지 말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촬영할 때도 안 주고
근데 그 조그만 방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고, 많이 그 꿈쳐놔요. 자기 사실은 다른 어느 자리에.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에는 집에서 왜 갑자기 현금이 없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럼 제가 비상금이 있지. 유성이 아빠 쪽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제가 예의로 유성 아빠 한 10,000원만 꾸어도 될까? 그러면 뭐 큰 거인 것 같이 저한테 한참 쳐다봐요. 그다음에 자기 문을 닫아요, 일단. 뻔한데요. 어디에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정말 이 사람이 제가 몇 개 빼서 했을 때 가도 알았을까? 알까? 그래서 미리 이제 빼서 가요.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그래요. 유성 아빠 좀 빌려도 될까요? 그러면 또 저를 한참 쳐다보고 문을 닫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저한테 또 줘요. 모르실까? 모르실까? 모르더라.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김희수 씨 혹시 지금 되게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고. 힘들어요. 목소리가 잠기셨어. 약간 지금 모래시계가 됐어요. 입장에선 정말 힘드실 수 있죠. 정말 완벽하다고 힘들어요. 생각했을 텐데. 진짜 힘들어요. 그것까지 알고 있다. 성치경 PD 너 죽었어 정말. 우리 지금 제대로 첫 코너로 시작도 못했는데. 근데 빠졌어요. 이게 오프닝이에요 이게? 이게 오프닝이에요. 한참 웃다가 저 골반 틀어진지도 몰랐어요. 아내분께 드리는 질문은 아닌데 아실 거예요. 3시간 하면 떠오르는 게 그 3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놓은 거죠. 어디서 만나셨어요? 93년에 제가 그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에 미스 캐나다로 맞아요. 나왔었어요. 안녕하세요. 미스 캐나다 강주은입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지만요. 조국에 와서 보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유성이 아빠가 그때 에스코트 하면서 노래를 불렀었어요. 무대에서.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근데 무대 뒤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맞아요. 잠깐 만났어요.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구나 생각하고 저한테 인사를 했을 때 서로 그냥 악수 한번 하고 그다음에 헤어졌어요. 근데 한 일주일 후에 방송국에 제가 잠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관광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근데 유성이 아빠를 거기서 또 이제 우연히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엄마의 바다 그 촬영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 같이 카페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카페로. 거기서 한 3시간 얘기를 나누다가 말씀하세요. 제 손을 잡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고. 이거 영어로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발 미인 대회 때 잠깐 스치고 일주일 뒤에 방송국에서 2번째 뵀는데 바로 바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하는데 뭐 사실 솔직히 다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다 사자 가발하고 홍성원 선배님 같은 머리 스타일 다 똑같거든요. 두 분은. 그래서 입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 유성이 엄마한테 반했던 것이 목소리였었어요. 근데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심심하냐, 창렬아? 아니요. 괜찮아? 심심하면 장작 좀 올려봐. 무대 뒤에 이렇게 있는데 목소리들이 들려요. 뭐 떨어졌으니까 뭐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앞에선 환한 미소에 너 저는 누구예요? 이쁘게 봐주세요. 르르르 했다가 뒤에 올 때는 살살 불어. 먼저 올라. 뒤에 이렇게 나올 때는 막 인상 쓰고 막 인상 쓰고 욕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러는데 유독 한 사람 목소리만 모든 스태프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계속 저는 팔로우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쁠 수밖에 없는 목소리네요. 정말. 그래서 그 목소리만 계속 따라가다가 그래서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이랬더니 유성이 엄마가 예.
뭐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세요. 아. 그랬죠. 멀어서 솔직히 잘 안 들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얼굴을 기억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분장이 진하고 사자가 예, 홍서문 씨 머리하고 그래서 제가 얼굴을 기억을 못하고 그 목소리만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 민수가 이제 그때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표현이 재밌긴 했어요. 아, 왜 민수란 말을 왜 자꾸 하냐면요. 사람은 살면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잘 안 부릅니다. 한 번도. 맞아요. 이름이란 건 남이 불러주는 의미지.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가끔 불러줍니다. 제가 오늘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멋있던 말이 이거예요. 남자다운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최민수 선배님 보면서 아 우리 희철이도 저렇게 해야겠다. 아유 우리 희철이 그랬어. 우리 희철이도 진짜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 경신이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여간 민수가 별로 이렇게 찍을 분량이 없어서 사운 하나 하고 좀 이따가 오면 되겠다 하고 부스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저희 아내하고 마주친 거예요. 야, 운명적인 만남이다. 진짜 인연이다 인연. 아, 그것이 붙어버리니까 이제 운명이 된 건데 맞아요. 솔직히 그냥 미스코리아에 나왔던 어떤 여자가 괜히 그냥 가수나 배우하기 위해서 이런 이 과정 아닌가. 솔직히 그런 이미지가 먼저 있었기에 저는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질 않고 얘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문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만나지는 지인들이 많은가. 한 20-30분을 계속 가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유성이 엄마가 방송국을 한 바퀴 다 돌고 또 맞닥뜨려진 거죠. 그때도 이제 유성이 엄마는 그때 이제 명함을 꺼내서 거기다 사인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스멀스멀 기억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이제 비로소 얼굴 쳐다보고 혹시 그때 무대 뒤에서 저하고 같이 인사를 나눴던 그 사람 맞냐고. 그랬더니 아 그런 거 같다고. 그래서 이제 명함을 포켓에다 그냥 넣고 전화 한잔 하러 가자 이러고 그냥 같이 갔지요. 홍석은 씨 그 노래 아실 겁니다. 그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송창식 씨의 그 사랑이야. 바로 얘기해.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이쁜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시냇물 하나 촛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흘려놓은 밝혀놓으셨나요? 이 노래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것은 보통 노래들은 사랑이 이렇고 저렇고 가정이 그리고 헤어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 노래는 단 1초의 찰나의 순간을 노래로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이 딱 저한테 붙었던 게 제 아내와의 만남이었었죠.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한 번은 본 듯한 얼굴, 가슴 속에 내가 항상 그려왔던 그 모습, 단 한 번 눈길에 터져버린 내 영혼. 진정한 사랑을 대했을 때는 그 노래가 살아서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그랬었어요. 저는 사실 결혼할 생각이 없었답니다. 사실 누가 결혼할 수 있을 사람이 또 아니라고 또 보고요. 제가 느꼈죠. 스타일이.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유성이 아빠가 저한테 3시간만 안에 결혼하자 그럴 때는 그렇죠. 그거 궁금했어요. 아 이분이 만나는 여자마다 결혼하자 그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또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처음 만나는 여자한테 이렇게 그죠. 3시간 만에 제대로 처음 프로포즈를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싶죠. 그런 3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을 때는 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연애하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캐나다는 뭐 어떻다, 한국은 뭐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다가 갑자기 무엇이 들어가 있네요. 나무에 무시 박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장작에. 예. 어쨌든 그럼 그 당시에 프로포즈 하실 때는 오케이를 안 하신 거고 오케이를 못 했고요. 그 이후에 언제 오케이를 하신 그래서 MBC에 이제 제 손을 잡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형수님이냐고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또 한국말이
많이 서툴었어요. 그래서 형수님이 제 이름이 아닌데 다른 분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름이 형수인 줄 알고. 예. 그래서 제가 많은 여자들이 있는가 보다 생각했고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저도 이거를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실이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전화 안 하고 공항으로 그냥 갔어요. 근데 온 거예요. 제가 떠나는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김포공항 위에서 이제 국수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밑에 다 보여요. 근데 어떤 남자가 야구 모자에 그 선글라스에다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저한테 프로포즈한 사람. 자기 인생에 여태까지 살아온 사진들을 다 모아서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면서 이거 하나하나 보면 내 인생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가 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대답도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됐대요. 주말마다 유성이 아빠가 왔었어요. 캐나다를. 근데 그때 촬영 중이었거든요, 엄마마다. 그래서 같이 저희 부모님들하고 식사하고 그다음에 떠나고. 멋있다. 하늘에다 돈을 얼마나 부어요. 그때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거든. 나 비행값 전화비가 굉장했었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일어나는 순간부터 전화를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요 이걸 안 진짜 영화 같은 얘긴데 두 분이 너무 이렇게 꽂히면은 18년 뭐 동안 어쩔 수 없는 행복하신 거지. 게 너무 부럽고 운명이었다 뭐다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만나고 난다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넌 MC지? 밥 먹었냐? 예, 형님. 왜요? 왜 배고프세요? 네, 난 배고픈데. 그래 저희가 뭐 한번 좀 준비해 보자. 얘기 끝까지 듣고. 아니, 예. 갑자기 당황하신 것 같으셔. 장면에서 밥을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마무리할게요. 그 마음을 연 게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마음을 여신 건지 그거 하나하고 첫 키스하고 그거 하나. 마음을 열었을 때가 이제 첫 키스겠죠. 사실은 한순간 안에 사랑에 빠진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송이 아빠는 솔직히 처음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자신 있게 우리는 결혼해야 된다. 딱 그러니까요. 하나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너무 자신 있으니까 저도 궁금하죠. 왜 저렇게 자신이 많을까? 사실 야생적인 사람이에요. 맞아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길들이지 않은 그리고 길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 삶 안에서는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뭐 친척분들이나 저희 제일 가까운 친구 남성분들은 다 여자들 앞에서 좀 네, 여자 가정적이죠. 위주로 막 해주고 근데 이런 남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도움될 사람은 남편으로서 현실과 타협을 안 한다 이거죠? 네네. 태어나서 집이라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저는 학교에서 자기도 하고 산에서도 자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집이 없어서. 사실은 유성이 엄마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사실은 집을 느꼈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유성이 엄마가 캐나다에서 이제 결혼하러 올 때 그때 제가 처음 집이라는 거를 갖고 집을 꾸몄어요. 나름대로. 가구도 막 이제 디자인해서 전 사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런 디자인으로 만드시오. 만들었죠. 네, 전부 다. 직접 그냥 최민수 씨가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네. 의뢰를 했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예, 해달라. 예. 양재동 저 들어가면 가구 단지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다 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사랑했는데. 그 왔을 때 느낌은 어땠습니까? 그 집에 딱 들어갔어요. 좀 제 눈에서는 복잡하더라고요. 호돈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표현으로. 카페트도 나름대로 막 했어요. 일부러. 외국에서 이제 카페트 생활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것도 색깔이 핑크 색깔에 구름이 거기 안에 막 끼어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더라도 어지럽고 어디 보더라도 어지러운 거예요. 솔직히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신경 쓴 건데. 핑크색에 구름 몽실몽실 있는 거. 그리고 핑크색 카페트 구하기 힘듭니다. 그거 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핑크색이 없죠 정말. 그러네. 맞아요. 아니 세상 어디 핑크색 저기 카페트가 있습니까? 거기다 구름 몽실몽실 있는 거. 없죠. 아 미치겠다. 저는 좋은 게 아니라 자리를 잠시 피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 힘들어요. 거기 뭐 큰 유리 뭐 강아지들도 있고, 뭐 달메이션 큰 거 그런 거는 왜 그렇게 해놔야 되는지 여기저기 모르셨군요. 또 캐나다에 갔을 때 집에 유리 강아지 말고 왜 도자기로 된 강아지 있잖아요. 공룡이 그런 거 있잖아요, 웬만한 거. 캐나다 집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분위기가 맞춰주려고. 그래서 더 큰 거. 더 큰 걸로. 그래서 그것도 한 2마리 양쪽에다 해놓고 다 해놨단 말이죠. 돈 많이 들었어요. 그거. 나름 캐나다의 분위기하고 얼추 비슷하게 신경 쓴 해보려고 한 건데. 거군요. 저는 사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전 여태까지 살아온 게 사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민수 씨 분위기 맞추려고 지금 제일 칙칙한 카페로 골랐어요. 야, 창렬아. 이리 와서 끓여. 왜 거기서 혼자 뿜시럭대. 좋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억울했던 거예요. 전화하면서 무슨 색깔 좋아하냐. 아 그래요? 물어보셨던 그렇지, 거예요? 넌지시 물어봤겠죠. 정수야, 내가 아까 얘기 안 했냐? 비행기 값 망창 들었다. 그렇죠. 더 뭐야, 그 다음. 그다음 뭐 전화기. 그죠. 국제전화비. 하루에 기본 6시간입니다. 응? 야, 병진아. 외로워. 아니, 너도 내 편이 안 돼주고 막 그러니까 죽겠어. 아니에요, 형님. 저 형님 편이에요. 그러니? 네. 근데 왜 그렇게 형수 옆에서 이렇게 막 불러? 저 오늘 자리도 불편한데 제 의자가요 땅이 파였어요. 죽겠어요. 네?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 땅이 파였다니까요. 다리 4개 중에 2개가 떠 있어요. 캐나다에서 한국을 왔으면 그렇습니다. 여기다 놔요? 상 같은 거? 너 아니 뭐 직속 부하가 된 느낌인데. 내가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제 안 좋아하니까 죽겠는 거지. 그러면 문을 열자마자 네. 그 핑크 카펫 그 구름에다가 그게 보이고 소파가 빨간 가죽이에요. 빨간색. 쫙. 흔하지 않은 색이죠.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뻐진대요. 세월이 먹어야 돼, 세월이. 그다음에 나중에 전체 집을 공사를 다시 했죠. 전체 인테리어를 다시 예, 했대요. 다시 했어요. 정말 희한한 방송입니다. 희한한 방송인데 저희가 또 젖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진 씨를 드시면서 체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아, 전 뭐라도 있는 게 지금. 아니, 기준 주세요. 나와서 세차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진 씨 의자 한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방송 중에 먹어도 되나? 뭐? 예, 괜찮습니다. 벌써 많이 늦었어요. 방송 중에 저희 끓이기까지 해요. 그 강준 씨가 바꾸는 집은 최민수 씨는 마음에 좀 드셨습니까? 남편이 울었어요. 왜요? 울어요? 제가 한 2달 동안 예.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다 바꿔. 예, 딱 들어왔어요. 그날 마무리하는 날이었어요. 네, 마무리하는 날. 유성이 아빠 거기 들어오더니 딱 멈췄어요. 한 바퀴 돌더라고 이렇게 집을 보면서 완전히 달라졌었거든요. 분위기가. 그거 보면서 눈물이 한 방울 내리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겠죠. 본인이 꾸며놓은 건 집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뭐 친구들이나 손님들이나 이제 가끔씩 이제 오시게 되잖아요. 집에. 그러면 자기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거였는데 자기가 했다는 얘기. 쏘는 걸 갖다가 무리한 걸 형님이 한 것처럼. 베란다 부분은 내가 했어. 진짜요? 베란다 부분하고 욕조에 근데 유리블럭으로 하는 거. 그거는 내가 했어요. 근데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 그렇다 찝시다. 그렇게 아니 이혼 사유에 대해. 아니 이건 나 했는데 그걸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보면은 이 남자가 나만의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걸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나타나고 제가 아이들 낳고 나서 아이들을 이제 밤새도록 모유 먹이고 아이들한테 뭐 과자를 만들어주던 뭐 이럴 때마다 감동하죠. 너무 기적같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하나 모습들을 막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면에서 그냥 평범한 남자를 결혼했으면 그런 귀한 순간들이 그렇게 귀하지 않았겠죠. 그분에게. 너무 평범하게 지나갔겠죠. 평범하니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근데 유성이 아빠만 그걸 그렇게 다르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윤성이 또 달리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궁금한 게 18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초기 때 너무 서로를 모르고 너무 문화 차이가 많고 오해가 너무나도 많고 근데 지금 18년 동안 그 시 묻은 거를 자라온 거를 보면 그동안에 태풍도 지나가고 악한 상황들이 막 지나왔는데 요 2년 동안은 이렇게 처음으로 새로운 행복을 느꼈어요. 요 2년, 요 지난 2년.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가 기준이고 제가 특별한가요? 아니에요. 난 잘 모르겠어요. 뭐가 정상이고 뭐가 기준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쪽에서는 이쪽이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의 키스가 그것이 첫 키스였을 거예요. 영혼의 키스 말고 이제 몸 네, 키스. 진짜 몸 키스. 얘기를 그렇게 끝냈잖아. 이게 최윤 씨다운 첫 키스의 멋진 얘기다. 야, 멋지다. 영혼의 키스. 하고 잠깐만 좀 쉬었다 가죠. 난 라면 먹었겠다 이제 가려고 그래. 이제는 우리 최민수 씨의 좀 작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민수 씨 했을 때 생각나는 이 베스트 5의 어떤 작품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뽑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네. 먼저 베스트 5의 5위는요? 볼까요? 걸어서 하는 이 노래. 이 노래는 저도 압니다. 굉장히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이대로 못 가겠습니다. 이게 당신의 인사법입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손지창 씨. 역겨우니까. 나 역시 당신들의 그 열등감을 역겨워하죠. 여자가 타겠는데요. 이 드라마로 뭐 더더욱 최민수 씨가 이제 어떤 그 아주 터프가이의 아이콘을 얻은 그런 드라마기도 하고 뭐 시청률도 너무 좋았고요. 이 드라마로 백상 그 예술대상에서 TV부분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아니 노래도 히트 쳤잖아요. 맞아요. 장현철 씨가 불렀죠.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참기 힘든 지난 추억이 알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너를 생각. 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듣는 거야? 나도 기타인데 한번 해볼까요? 기타 있었나요? 내가 차에 기타를 갖고 거기도 있어? 그래서 E 마이너로 하죠. 이마이나? 더
배고픈데? 참기 힘든 지난 추억이 내 가슴 깊은 곳에 숨겨 너를 생각하게 하는데 어두운 속에 헤매는 과거에 내가 살아가는 그리움은 없지만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있다는 그거 너에게 모두 주고 싶어 너를 위하여 마지막 그 하나까지 위하여 걸었어 저 하늘까지 그 직접 막 쓰신 가사들이 있어요. 가사집도 있어요 따로. 네. 그래가지고 이 가사로 형수님한테 하신 노래도 있고요. 그래요? 아들한테도 작사, 한 작곡 노래도 한 있고. 네. 그거 한번 좀. 와, 더 많아요. 보통 아내한테 부르는 노래를 하면 되게 이렇게 기분 좋으세요? 아니면 어떤 땐 조금 민망할 때도 있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민망한 거죠. 잠깐만요. 형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형수님이 너무 감동적으로 우셨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럴 때도 있고 네. 울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좀 민망해서 울었어요. 아니 뻥을 치시면 어떡하세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야, 내가 만약에 나는 부인이라면 최민수 씨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어서 부인에게 들려준다면 굉장히 감동할 것 같은데 18년 사면 그런가? 근데 왜냐면 가족이니까 그렇죠. 몰랐어요. 좋아했는 줄 알았죠. 지금 이제 들어보세요. 왜냐면 가사 안에 네. 너무 솔직하게 정말 얘기해요. 가사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제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남편한테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예요? 가사가 저 너무 너무 궁금한데요 가사가? 솔직해요. 노래라는 것은 인생의 일기장입니다. 네. 저는 제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여기서 또 느껴왔던 어록이 또 하나 것들을 나오네. 느껴왔던 거를 노래라는 표현한 것은 것뿐이지 인생의 소송 당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한번 듣고 판단 한번 제목 해볼게요. 말씀해 주시죠 형님. 제목이. 우리 인생의 일기장. 주은이라고요. 준. 이 여인은 6월의 향기가 있는 데이준.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가사가 진짜 좋죠. 당신만큼 카페라테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당신만큼 초코 쿠키를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당신만큼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당신만큼 앞니마가 짱구인 그런 사람이 있을까. 당신만큼 내 똥꼬집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당신만큼 나한테 용돈을 안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당신은 늘 나에게 포근한 이불 같은 사랑을 당신에게 늘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하지만 나는 가난뱅이
당신 생각만 해도 난 좋은 걸 당신만큼 우리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 있을까 당신만큼 내 얼굴을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을까 당신만큼 내 발가락을 되물어대는 그런 사람 있을까 시대 왕이 태어날 때쯤 이걸 봤네 진짜 진짜 검은 새가 되고 있죠. 참 징그러운 놈. 답답한 게 많죠. 가게 될 것 같고 아까 충격 먹어가지고 말도 못해 내가 미쳤다고? 감사합니다 Hello, baby. Wake up. 아찔하진 난 정말 멋진